자, 요거는 지금 일반 노인들 그 돌봄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요. 그 일반 어르신들의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OECD 데이터에서 일반적으로 본인 어르신들이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 본인의 주머니에서 어느 정도나 실질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out of pocket이 되겠죠. 자기가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되는 본인의 어떤 돈의 사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선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이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어르신은 굉장히 그 최저생계비 이하 또는 적절한 삶의 어떤 경제적 상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왼쪽에 보고 계신 것이 이제 제가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에 어르신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냐 아니면 심각한 그런 어떤 기능 장애를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의 양이 어느 정도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의 경제적인 어떤 그 최저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돈이 필요로 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나 굉장히 욕구가 높으신 지역사회 거주 어르신의 경우에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베이스라인, 기초라인보다 진한 동그라미가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선의 액수보다도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이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시설에서 어르신이 보호를 받으실 때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우리나라 어르신의 경우에 이제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오셔야 되는 돈이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통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분의 그 생계비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리빙 코스트예요. 그래서 본인이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직접 지불하셔야 되는 액수와 이분의 그 다음에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같이 고려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돈을 다 소진하고 나면은 그야말로 최저생계비에 딱 맞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 본인이 이제 자아 비용으로 지불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경우에 아까 보셨지만 13.5%의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또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기여하셔야 되는 그 비용의 상대적인 어떤 무게감을 고려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주목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실제로 인정 등급을 받으셨지만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그 상당수가 아마도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실제 한 조사에 의하면 60% 정도의 어르신들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서비스 이용을 못한다라는 답변을 주신 바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서비스의 양이라는 면에서는 그 공공성의 문제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코비드-19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돌봄권이 보장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 돌봄 서비스는 초기에는 다 중단이 됐고요. 대면 서비스는 중단한 상황에서 전화만으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정도에서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은 일하시는 것이 중단됐던 상황은 아니시고요. 현재는 대부분 다 서비스가 재개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역 지침을 준수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아시듯이 이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되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르신들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많이 경험하는 어르신들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수월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어려움들이 많았고요. 주야간 보호 시설은 지금 다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문 급여 이용 노인들, 이분들께서는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노인들이 원하실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본인들 자발적인 의견에 의해서 본인들의 개인 의사로 서비스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제가 조금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사실은 재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던 어르신들 중에서 약 한 62,500명 정도의 어르신이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로 인해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중단하신 걸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62,500명의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 방문 요양을 대체하는 서비스들을, 돌봄 서비스들을 제공받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도 저희가 추측컨대는 대부분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가족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굉장히 다행입니다만은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가족으로부터도 그런 돌봄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19 상황에서 노인의 돌봄은 어쨌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돌봄을 포기해야 되는 굉장히 양자택일의 이상한 상황에 지금 놓여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사회로부터도 고립되어져 있는 것 같은 고립감들을 많이 느끼게 되시고요. 이런 상황들을 결국은 사회적 서비스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들을 지금 가족이 다 떠안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것도 사실은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지원받으실 수 있는 신청 대상에서는 노인 돌봄은 해당이 안 되세요. 그래서 휴원 중인 아동이라든지 뭐 이런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는 코로나 확진자를 돌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예, 많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오늘 박영숙 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지역사회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에 전화하셔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한 구에서 지금 거의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그 우울을 지금 다 조사를 했습니다. 400몇 명의 조사 대상자 중에서 약 한 50분 정도가 중증 우울로 분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400편의 대상자 중에서 거의 80분 정도가, 70 몇 분 정도가 지금 중증 우울로 분류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한 복지관을 통해서 조사하신 분들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중증 우울의 발병률 정도가 지금 거의 20%에 가깝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동일한 이 측정 도구를 적용해서 스웨덴에서 한 검사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랬을 때 나온 그 스웨덴의 어르신들의 노인 유병률, 지역사회 어르신의 노인 유병률이 9.6%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워낙에도 우리나라 어르신들 우울 수준이 높습니다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굉장히 높은 우울감에 젖어 계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르신들의 그 돌봄에 대한 권리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돌봄 종사자, 돌봄 노동자의 노동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많이 보신 그런 통계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누구보다도 여성 고용률이 지금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업종 중에서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그 여파가 큰 것으로 저희가 통계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서비스 업종, 어떻게 생각하면 돌봄 노동자의 가장 전형적인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전국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몇 분이 지금 실직 상태에 계시는지 그걸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지표들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돌봄 종사자 분들이 사실은 자기의 일자리를 지금 잃게 되었는가라는 걸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서울시 어르신돌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하셔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신 바 있는데요. 서울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26%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중단의 이유가 74%를 차지하는 본인이나 또는 가족의 요청 때문에 중단했다. 결국은 안전 때문에 돌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 중단 기간을 살펴보면 이제 한 달 이상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뒤에 조치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은 무급 대기 조치가 72%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자발적인 퇴사를 감행당했다 3%,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도 2.7%로 경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시설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가라는 거를 이제 시설 유형별로 좀 살펴보면 이제 방문 요양 시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내가 일이 중단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도 이제 매우 그렇거나 그렇다라는 비율이 어쨌든 방문 요양 시설에서 가장 높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에 대한 우려 역시도 이제 다들 높습니다. 높지만은 방문 요양 시설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요양원이나 또는 데이케어 센터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방역 물품을 지원받았는가라는 것 역시도 지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방문 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재정 지원 정책도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계속 이야기하죠. 불안정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비껴가고 사실은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이 도움받기 어려우셨다라는데 동일한 상황에 아마 요양보호사분들도 그대로 노출이 되어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 휴업이라든지 휴직수당 적용받기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무급 휴직자 지원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같은 그 비특보 업종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1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재가 요양도 그렇고 시설 요양도 그렇고 유급휴가 1개월 유지하는 조건 충족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적지 않은 돈을 풀었으나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고용의 형태라든지 또는 그런 사업체의 특성상 이런 지원을 받기 더 어려웠다라는 그런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